신입사원을 좋아하는 줄 알았던 그 남자의 진짜 마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에어컨 바람도 닿지 않는 사무실 구석. 혜윤은 땀에 젖은 앞머리를 쓸어 넘기며 단발머리를 질끈 묶었습니다. 요즘 그녀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산더미 같은 서류가 아니라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 은지 씨 때문이었습니다. 혜윤은 마른 세수를 하며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형식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그의 모습은 마치 혼자만 다른 계절을 사는 사람처럼 청량해 보였습니다. 입사 동기인 그는 모든 여직원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선배님, 이 서류 좀 봐주세요. 신입사원 은지의 쾌활한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대학 후배라며 형식에게 유독 살갑게 굴던 은지는 오늘도 그의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지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혜윤의 미간은 자신도 모르게 좁아졌습니다. 목이 타 들어가는 갈증을 느낀 혜윤은 컵을 들고 탕비실로 향했습니다. 얼음 정수기 앞에 서서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 안쪽에서 들려오는 다정한 대화 소리에 혜윤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은지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형식 선배, 제가 선배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커피 타드렸어요. 은지는 형식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크게 웃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풍겨오는 달콤한 커피 향과 두 사람의 친밀한 공기가 혜윤의 가슴 한구석을 콕콕 찔렀습니다. 혜윤은 질투라는 감정을 부정하며 애써 무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지가 나가고 난 뒤 탕비실에는 어색한 침묵과 차가운 공기만이 남았습니다. 혜윤이 서둘러 얼음을 담으려 하자 형식이 다가와 그녀의 손에서 컵을 부드럽게 가져갔습니다. 혜윤 대리님, 얼음은 제가 담아드릴게요. 오늘 정말 더워 보이시네요. 자리에 돌아온 혜윤의 책상 위에는 아까 형식이 건네준 차가운 아이스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혜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머릿속은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퇴근 시간,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이 없던 혜윤이 건물 입구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옆에서 누군가 우산을 펼쳤습니다. 같이 쓰고 갈까요? 방향도 같은데. 형식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빗소리 때문에 두 사람은 어깨가 닿을 듯이 가까이 걸어야 했습니다. 아까 은지 씨랑은 그냥 선후배 사이일 뿐이에요.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형식의 갑작스러운 말에 혜윤은 당황한 듯 시선을 피하며 옅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외부 미팅 자료를 검토하던 혜윤은 전화를 걸며 웃고 있는 은지 씨를 불렀습니다. 은지 씨 USB 잘 챙겼죠? 프린트물도 준비했죠? 은지는 뭐가 좋은지 대답 대신 생글생글 웃고 있었습니다. 대리님, 오늘 제가 처음 발표하는 거잖아요. 잘할 수 있겠죠? 대답 대신 질문을 하는 은지. 혜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발표 장소에 도착해 노트북을 켠 순간 은지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리님 어떡하죠? 자료가 든 USB를 사무실에 두고 온 것 같아요. 은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인쇄물을 미리 프린트해 놓으라고까지 했는데 그것조차 준비되지 않은 절체절명의 상황. 은지는 울먹이며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혜윤은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은지 씨, 정신 차려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발표는 내가 할게요. 혜윤은 USB 대신 화이트보드와 마커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녀는 머릿속에 든 수치와 도표들을 거침없이 그려나갔습니다. 자료 없이 진행된 발표였지만 혜윤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클라이언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무사히 발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차 안의 공기는 에어컨 바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혜윤은 창밖만 바라보았고 은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치를 보았습니다. 성공적인 결과와는 별개로 평소에 진중하지 못하고 덜렁거리는 은지의 실수를 오늘은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오자마자 혜윤은 은지를 따로 불렀습니다. 은지 씨, 오늘 같은 실수는 비즈니스에서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일단 책상 정리를 좀 해요. 이러니까 더 정신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혜윤의 엄한 목소리에 사무실의 소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결국 참았던 은지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리님. 은지는 짧은 사과를 남기고는 울음을 터뜨리며 비상구 쪽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혜윤은 멀어지는 은지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상사로서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이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한참 뒤 탕비실에서 혜윤은 형식이 울고 있는 은지의 어깨를 다독이며 손수건을 건네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혜윤 대리가 원래 이래 엄격해서 그래. 형식의 다정한 목소리는 혜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혜윤은 그날 이후 형식에게도 차갑게 대하며 마음의 벽을 높게 쌓아 올렸습니다. 평소 친절하지만 일에는 분명한 선을 긋던 형식의 모습과 달라 혜윤에게는 낯선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자신만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과 두 사람의 가까운 모습에 혜윤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혜윤은 탕비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퇴근 무렵 형식이 혜윤의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혜윤 대리 아까 은지 씨한테 너무 심했던 거 아니야? 신입인데 실수할 수도 있지. 형식의 나무라는 듯한 말투의 혜윤의 이성은 툭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혜윤은 가방을 챙겨 일어나며 형식을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김 대리님이 상관할 일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혜윤은 형식을 뒤로하고 서둘러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여름밤. 혜윤의 마음은 갈 길을 잃은 채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바뀌어 겨울도 끝나갑니다. 팀 회식 자리에서 어느새 차분해지고 일도 제법 능숙해진 은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 올해 봄에 결혼해요. 은지는 수줍게 웃으며 청첩장을 내밀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에 혜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김영식 대리랑 사귀는 거 아니었어? 은지는 덧붙여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김형식 대리님이 사실 제 사촌 오빠거든요. 입사 때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서툰 저 때문에 고생하신 거 알아요. 올해는 더 잘할게요. 저 미워하시는 거 아니시죠? 혜윤은 얼어붙었습니다. 여름 내내 자신을 괴롭혔던 질투와 오해가 순식간에 부끄러움으로 남았습니다. 두 사람의 다정함은 연정이 아닌 가족의 애정이었던 것입니다. 회식이 끝나고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형식이 이모의 부탁으로 은지를 데리러 왔다가 형식은 혜윤과 마주쳤습니다. 형식은 함께 있던 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 선 형식의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습니다. 혜윤 대리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혜윤은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심장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식은 혜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나한테 화가 나 있었던 거 알아요. 내가 혜윤 씨 일에 너무 간섭한 것 같아 미안했어요. 만약 그 일 말고 불편했던 게 더 있으면 말해줘요. 그의 갑작스러운 말에 혜윤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오해 때문에 그를 더 세게 밀어냈던 시간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아니에요. 다음에 이야기해요. 당황한 혜윤은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그대로 뒤를 돌아 자리를 피했습니다. 등 뒤에서 자신을 부르는 형식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혜윤은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은지는 식당에서 혜윤의 옆자리에 앉아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대리님, 사실 형식 오빠가 입사 때부터 대리님 좋아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대리님이랑 연결해달라고 얼마나 부탁했는지 몰라요. 혜윤은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형식의 다정함은 은지가 아니라 사실 혜윤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오해가 풀린 순간 혜윤의 마음속에는 여름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가 피어올랐습니다. 저 멀리 사무실 복도에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서는 형식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혜윤은 이제 그에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이 얼어붙었던 관계를 어떻게 따뜻하게 녹여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혜윤이 형식에게 조금 더 따뜻한 인사를 건네자 형식은 유난히 활짝 웃었습니다. 오해가 풀린 뒤 두 사람은 다시 구내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고 퇴근 후에는 가끔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어느덧 화사한 5월이 되었습니다. 혜윤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고른 화사한 연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지난 여름 지독한 오해의 중심에 있었지만
이제는 소중한 후배가 된 은지 씨의 결혼식 날입니다. 혜윤은 설렘과 약간의 긴장을 안고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의 문을 열자 하얀 안개꽃처럼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지가 보였습니다. 은지는 혜윤을 발견하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대리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 오늘 예쁜가요? 혜윤은 지난 여름 그녀를 차갑게 대했던 미안함을 담아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은지 씨 진심으로 축하해요. 대기실을 나와 로비를 가로지르던 혜윤의 앞에 짙은 네이비색 수트를 차려입은 형식이 나타났습니다. 평소 사무실에서 보던 모습보다 훨씬 늠름하고 멋진 그의 모습에 혜윤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혜은 씨 왔어요? 오늘 정말 예뻐요. 형식의 낮은 목소리가 혜윤의 귓가를 간지럽혔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장엄한 음악과 함께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지 씨는 듬직한 신랑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가족석에 앉아 사촌 여동생의 행복을 빌어주는 형식의 옆 얼굴이 무척이나 따스해 보였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이어진 연회장, 형식이 혜윤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아 끌었습니다. 혜은 씨 잠시만요. 우리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인사시켜주고 싶어요. 혜윤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그의 가족들이 모여있는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테이블에 도착하자 인자한 인상의 중년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혜윤을 반겼습니다. 바로 형식의 어머니인 애숙 씨였습니다. 어머, 혜윤 씨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네. 애숙 씨는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혜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녀의 두 손목을 잡고 무척이나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형식은 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가족들에게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소개할게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정혜은 씨예요. 형식의 당당한 소개에 혜윤의 얼굴은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하고 포근했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형식은 혜윤을 자신의 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는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형식은 운전대를 잡은 채 힐끗 혜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이 혜은 씨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갑작스러웠죠? 혜윤의 집 앞에 도착하자 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리려던 혜윤을 향해 형식이 진지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혜은 씨, 사실 지금까지는 괜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다가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요. 그는 혜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혜은 씨, 이제 우리 그냥 동료 말고 조금 더 특별한 사이가 되어볼까요? 형식의 확신에 찬 고백의 혜윤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독했던 지난 여름의 오해와 시린 겨울의 진실을 지나 마침내 두 사람에게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형식은 혜윤을 살며시 품에 안았고 밤 공기 속에는 싱그러운 꽃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오랫동안 돌아왔던 두 사람의 마음이 마침내 하나로 맞닿으며 이야기는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다.